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지구 면적의 2%의 도시에서 75%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80%가 넘는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에너지 사용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 이제 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베지텍처 바람이 불고 있다. 베지텍처란 식물을 뜻하는 베지테이션과 건물을 뜻하는 아키텍처의 합성어로 건물을 녹색으로 바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제 지난 개발 성장 시대의 아파트란 주거 문화와 기존 건물들이 환경을 무시하고 부동산 상품으로 전락된 잘못된 건축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 채광과 환기가 안 되고 또 단열이 안 돼서 이번과 같은 폭염과 또는 한파, 태풍에 취약하고 일단 실내 공기질 오염과 불량 자재 등으로 인해서 새집 증후군이라든지 결로, 곰팡이 등 우리 실생활에서 건강과 쾌적성을 해치고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낭비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에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관련 법 규칙이 개정되면서 녹색 건축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는 기존의 잘못된 건축과 도시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살고 철거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이라고 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 환경을 지키면서 주거 환경 역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다. 그렇다면 녹색 건물을 만드는 녹색 건축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할까? 도심에 부는 녹색 바람, 녹색 건축 전문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 직업보고서 드림웍스의 권세란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친환경 세제, 친환경 농법, 친환경 자동차 등 이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요즘 건축에도 친환경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녹색 건축,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 녹색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미래 직업으로서 녹색 건축 전문가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러 가시죠. 독특한 외형의 건물, 바로 인천에 위치한 도서관이다. 미래형 도서관으로 불리며 인천 시민들의 꾸준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이미 녹색 건축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도서관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독특한 외형과 자연 친화적 주변 환경이 그 이유다. 이곳 청라국제도서관이 조금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청라국제도서관은 2015년에 인천 건축물상을 수상하였고요. 녹색 건축 부문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일반 도서관과 조금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 도서관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조형적 표현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같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요구를 많이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에 자유로운 조형적 표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녹색 건축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조망권이 굉장히 좋아서 어디서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녹색 건축 인증도 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거죠? 네, 저희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녹색 건축 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건축으로서 인천 청라국제도서관의 장점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창문이 굉장히 많아서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우러진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면 하얗고 환한 내벽에서 뿜어내는 개방감이 탁월하다. 유리창은 자연 채광을 전달할 뿐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나무와 호수, 주택가와 잘 어울린다. 뿐만 아니라 1층보다 2, 3층이 넓은 가분수 구조라 여유 있는 공간 활용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녹색 건축의 의미와 잘 맞아떨어지는 건축물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과의 공존, 바로 녹색 건축이 답인데요. 도심을 더욱 푸르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녹색 건축 전문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사그라질 때쯤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바로 친환경. 건축에 친환경 녹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자. 대표님, 이곳 문학 비축기지도 녹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곳인가요? 여기 상암 경기장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여기가 원래 석유 비축기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흉물로 폐쇄가 됐다가 이제 공모전 통해서 친환경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탈바꿈을 했는데 이제 그 녹색 건축 기술이 건축기계 전기 쪽에서 묻어나진 않았지만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하고 도시하고 자연하고 문화로 연계가 됐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녹색 큰 의미로 녹색 건축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건축문화재, 시대에 따른 건축의 변화를 녹색 건축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만나보자. 숲세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숲세권. 그 서울 시내의 숲이 좀 가까운 지역은 온도가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올 여름 무더위에 탄생한 신조어라고 하던데 맞죠? 네네. 그래서 이곳에 온 건가요? 네, 일로 왔고요. 우선은 여기는 건축문화 대전이 열리는 곳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렇다면 직접 한번 가서 설명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서울 건축문화재. 서울의 하천과 강, 산을 파악하고 시대에 따른 건축의 접근 방식과 변화를 들여다보는 서울 건축문화재는 자연과 끊임없이 공생하는 서울의 미래를 제시해보는 자리다. 도시와 건축, 시민들의 삶이 지형적 조건과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며 자연 친화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다양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녹색 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모형도 보고 또 어떤 건축들에서는 이미 구현된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나랑 좀 가까운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빨리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녹색 건물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런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상생해오던 서울의 모습을 통해 녹색 건축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환경 친화라든가 에너지 세이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친환경 쪽에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녹색 건축이라고 해서 조경을 막 녹색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전체 전시가 일부러 녹색 건축이나 이런 걸로 기획된 건 아니지만 올해 그 제목으로 보시면 알듯이 건축이라는 거랑 산강천이라는 요소랑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그냥 이거 자체가 앞으로 그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거 지역에도 녹색 건축이 좀 적용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까 이제 비주거 말고 주거 부분에도 더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기계 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지만 주거 부분은 이제 그 새집중후군을 없애는 건강 친화형 주택,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사각지대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노인들, 이제 여성분들이 위험을 없애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그리고 또 이제 그 벽지의 결로 때문에 예전에 한번 TV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를 하기에는 결로 인증, 이제 이 등등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거에 예전에는 이제 단열재, 창호, 냉난방, 부화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고 사람이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을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의 부분들은 의무로 시행되고 있어요.
녹색 건축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이제 사는 거에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영위하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를 취지만 가는 게 아니라 제도화하여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가 이제 녹색 건축이라고 볼 수 있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상 2016년부터 개방형 교육이수로 녹색건축 인증 전문가, 영문명으로는 GCD ID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소정의 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향후 있게 신설되거나 기존 자격제도상 건축사 및 기계전기, 구조, 토목, 조경기술사와 관련제 기사 자격 등과 병행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인접 분야와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지식 능력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 건축이 될 수 있었던 요소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 이제 많이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이제 이 업무시설하고 근린생활, 특히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거는 의무적으로 이제 녹색 건축물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친자연화 건축물이긴 하나 아마 그런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소로 보면은 이제 로이 복층유리라고 해서 단열을 에너지화하여서 냉난방 부하를 줄이고 이제 옥상정원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CO2하고 이거를 식물화해서 더 좀 친자연화적인 녹상정원은 좀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그리고 썬큰 가든 벽면 그리고 이제 바닥 공조도 해갖고서는 저 에너지 절약을 해서 많이 이제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 좀 충분히 반영하신 것 같아요. 국내 건축 시장에서도 녹색 건축물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의 공공가치 구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건축물과 공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은 친환경 건물, 녹색 건축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톡톡 튀는 외경에 리모델링, 친환경성, 녹색 건축, 앞선 기술 도입 등 시대가 건축이 요구하는 덕목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이곳은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받은 녹색 건축물이다. 건물이 진짜 예뻐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녹색 건축물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건물 또한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인가요? 이 건물의 외형은 일반 건물하고 굉장히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옆에 있는 건물도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유리로 그렇죠. 해놓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보이게 이제 유리로 해놓지만 막상 그 유리로 해놓으면은 직사광선이 낮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 모니터 스크린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에서 전부 다 블라인드를 다 내려요. 그리고 또 블라인드 내리면 어두우니까 또 불을 또 다 켜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제 친환경이겠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 건물이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상당히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굉장히 아이러니죠. 개방적으로 하려는데 굉장히 폐쇄적이 된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외피 시스템,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이중 외피라고 하는데 그 이중 외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 그 이중 외피는 기존에 쓰던 이중 외피보다는 이제 훨씬 볼륨감 있는 입체적인 이제 새로운 외피가 들어간 거다. 그 자연적으로 이제 반사된 빛들이 들어와서 조도가 안정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훨씬 부담이 좀 덜하고. 이 건물이 녹색 건축 상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 건물이 그 대상을 받게 된 데는 그 외피의 모양이라든지 형상 자체가
일반적인 그 이중 에피 시스템을 갖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된 거죠. 저도 지나다닐 때 봤는데 이 건물 자체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거든요. 친환경 예, 예. 건축물이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친환경적인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건물을 좀 파헤쳐 보고 싶은데 예.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실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인 외형인 것 같아요.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 외관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네. 애들은 이제 일종의 디스크인데 저게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이 뒷면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태양광 패널이 전면 배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전기를 생산하게 하고. 이뿐만이 아니다. 어둡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주차장을 예술 작품들로 승화해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가 지하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지하 주차장인데 미술관 같아요. 이 한쪽 면을 다 이렇게 유리로 했기 때문에 저 밖에 자연광이 이 주차장까지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느낌의 그 삭막한 주차장이라기보다도 보면은 이렇게 예술 작품, 이거 다 젊은 작가분들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심리적으로 원래 우리 주차장 들어갈 때 뭐 특히 여성분들도 뭐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밝고 이게 전체 조명이 다 이렇게 LED 그 친환경 조명으로 돼 있고, 이제 차가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데에 센싱을 해가지고 이제 불이 들어오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어떤 주차장이죠. 자연광 덕분에 주차장의 이미지는 180도 변했다. 어둡고 닫힌 공간에서 예술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열린 주차장으로 변신한 것이다. 또한 기존 건물과 차별을 두기 위해 슬로코어를 도입했다. 슬로코어란 층마다 중앙에 배치한 로비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이곳은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인가 봐요. 네,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회의나 뭐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일종의 개방형 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또 뭐 주변 직장인들도 뭐 점심시간 같은 때 뭐 점심 먹고 나서 와서 뭐 커피 가져와서 여기서 먹으면서 뭐 얘기도 해도 되고, 또 무슨 작은 소모임 같은 것도 이제 해도 되는 약간 개방형 문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 이곳에 특별히 적용된 녹색 네. 건축 기술이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는 그 지하거든요. 지하고 그 기계 장비 같은 게 있던 그런 아주 침침한 지하였는데 지금 사용이 되지 않았던 예. 거예요? 그럼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땅은 1층은 저 위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바깥 외부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지하에 지금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지하 1층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외부 정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깊게 팠으니까 한쪽에 이제 벽이 이제 벽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통 옹벽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옹벽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아니라 화계라고 부르는 전통 계단식 그 조경 요법을 그런 방식을 좀 응용해가지고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일종의 수직 정원 같이 만들면서 이제 이 안과 밖을 다 같이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래야지만 사람들이 지하에 이렇게 어두컴컴한 지하에 내려가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하 공간을 훨씬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썬큰을 파가지고 이제 지하 공간에 이렇게 자연광과 또 그 환기라든지 이제 그 음습한 기운을 다 없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지하 공간 개발을 한 게 이제 녹색 건축을 지향한 어떤 한 방향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심 빌딩은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이 가보고 싶은 공간으로 문화 코드가 잘 접목된 친숙한 장소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중점을 뒀다. 여기가 이제 슬로우 코어의 이제 시작 지점이에요. 예. 여기도 가는
보니까 또 다른 작품들이 되게 많네요. 건물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중 외피 시스템. 이중 외피 시스템은 일조 환경 조절 장치인 동시에 발코니를 각 층에 제공하면서 독특한 외관을 만들어냈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측 벽면을 활용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외피 디자인과 통합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이제 아까 밖에서 보셨던 네. 이 외피하고 지금 이쪽이 이제 사무 공간하고 이제 사익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발코니 공간이고 이제 근무 시간 중에 잠깐 나와서 이제 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깊이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약간 이렇게 걸러진 빛, 그래서 좀 빛이 좀 은은하게 들어와서 블라인드 같은 걸 치고 이제 그럴 필요가 별로 없죠. 에너지는 살리면서 딱딱한 사무 공간을 편안한 쉼터로 만든 김찬중 건축가. 도심이 더욱 싱그러워지는 비결은 바로 녹색 건축에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녹색 건축 전문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증제도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들어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신규 건축물에 대한 녹색 관련 인증을 의무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녹색 건축 인증을 받게 되기까지 건축 심의부터 준공, 득후까지 인증 업무를 모두 받아야 되고 절차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녹색 건축 전문가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 회사의 업무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준공때까지 건축주하고 건설사에게 지금 녹색 건축 인증이란 것을 최저 비용으로 고 퀄리티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잡아드리고 그 부분을 실제 시공할 수 있게 자재들도 컨설팅 컨택해드리고 그리고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색 건축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한 8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는 토지 이용 및 교통,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그리고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 환경, 그리고 실내 환경,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녹색 건축 전문가의 전망, 직업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 서울시하고 이제 더 확대돼서 경기도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의 각각의 그 친환경 인증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게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녹색 건축 전문가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녹색 건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상 2016년부터 개방형 교육 이수로 녹색 건축 인증 전문가, 영문명으로는 GCD-ID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소정의 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향후 있게 신설되거나 기존 자격제도상 건축사 및 기계전기 구조 토목 조경 기술사와 관련제 기사 자격 등과 병행해서 새로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인접 분야와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지식 능력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혁명의 환경과 에너지 분야 중 녹색 건축 전문가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녹색 건축을 통해 녹색 도시를 만드는 녹색 건축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